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2월 20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16%, 그리고 코스닥은 1.71%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증시가 상승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사실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가지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인 내용, 외국인 매도와도 우리가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의 상방에 있어가지고 좀 방해하는 흐름을 보였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주 중심으로 좀 더 강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두 종목이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더 견인하는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이 대장주들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코스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조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100% 이상 단기간 내에 급하게 상승한 종목인데, 에코프로의 그룹주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하는 점은 분명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게 똑같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백날 첫날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코스닥 지수 역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미니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도 좀 굵직한 일정들이 꽤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죠. 금융통화위원회 지금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거진 100%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높은 것은 맞으나 이제 통화 정책을 정할 때 무조건 물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경기에도 초점을 두고 이 금융 시장에도 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인데, 이거는 발표가 되어봐야 아는 것이겠고, 동시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미국의 GDP 수정치, 그리고 PCE죠.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 지수까지 연준이 주목하고 증시가 주목하는 지수들이 이번 주에도 꽤나 많이 발표가 됩니다. 항상 매달 월 말과 월 초에는 시장에 주목하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증시가 중화권 증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2.06% 상승, 이렇게 좀 우리가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상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LPR, 대출우대금리죠. 대출우대금리 LPR이 동결 발표가 났습니다. 기사를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2월에 1년, 5년 만기 LPR이 각각 3.65%, 4.3%로 전월과 변동이 없다. 이로써 반년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이 호재풀이가 되는 내용, 그리고 동시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꽤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나 금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으나 경기가 한국과 미국 대비해서 초점이 좀 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기조를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계속해서 대폭 하회하는 등 급속도로 경기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초점이 타국 대비해서 좀 큰 상황이다. 근데 이제 경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시간에도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중에도 철강 관련주들이 꽤나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중국과 연동을 지어 본다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철강은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한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품목들의 수요가 살아난다, 철강의 수요가 늘어난다, 철강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국가란 말이에요. 부동산.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부동산 관련자재로서도 우리가 함께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에 약간 시차가 있는 것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한국이 무조건 어디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미국이겠지만 오늘 코스닥은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철강 관련주들, 중소형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시간에 지금 철강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는 내용까지 내일 본다면은 내일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겠는데 이제 기존적으로 계속 큰 폭의 상승을 보이던 2차 전지가 조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조정을 받겠느냐, 아니면 자리를 지켜주고 계속해서 고점 경신을 하겠느냐,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 두 번째, 바이오가 오늘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뭐 HLB 이제 물적 분할하는 조선 분야죠. 선반 산업, 비주력 사업 부문이 선반 사업을 물적 불안한다고 밝히면서 호재풀이가 됐어요. 굉장히 큰 호재풀이. 이제 완전 바이오 기업인 거니까.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 수급이 뭐 여타 다른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코스닥 지수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순환이 돌 수 있을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주도한다고 해서 사실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옳지만은 않다. 지금 2차 전지가 더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안 떨어져,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른 시간 동안 상승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겠다. 최근에 이제 지수 241선과 연동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자의 캔들로서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번 주 관련돼 가지고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